중간고사 대체과제에 대한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우리 함수를 다루고 있는데요. 엑셀 처음부터 이제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메뉴라고 했고 각각의 메뉴가 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메뉴 탭이라고도 합니다. 밑에는 하위 여러 기능이 있고 여기에 속한 메뉴들에 대한 속한 그룹, 뭐 하위 그룹 같은 것들이고요. 그죠? 여기에 보시면 글꼴 그룹, 맞춤 그룹, 뭐 표시 형식, 요거는 다 지금 홈 탭에 들어있는 하위 영역들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셀 주소 창이고요. 여기는 수식 입력 줄이고 여기는 워크시트였습니다. 자, A, B, C, D 요런 거는 다 열이죠. A열, B열. 그 다음에 1, 2, 3, 4 요거는 행이었죠. 열과 행이 만나면 A1, 뭐 B와 2가 만나면 B2, C와 3이 만나면 C3. 요것들은 여기에 지금 셀 주소가 되겠죠. 열과 행의 조합은 셀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워크시트라고 했죠. 워크시트고 밑에는 이제 자, 여기다가 해놓고 자, 밑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각각의 워크시트들에 대한 이름을 제가 놓은 건데요. 라운드 시트, 문자열 시트, 논리함 시트, V룩업 시트, H룩업 등등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라운드를 뭐 추가하고 싶다, 아니면 복사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삽입을 해주시면 워크시트가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면 하나가 추가됐죠. 이렇게 워크시트가 하나가 추가됐어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시트 1을 뒤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얘를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시트 1 앞에다가 놓고 싶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안 그러면 이동 복사를 해서 만약에 이동을 하고 싶다. 시트 1을 다시 뭐 라운드 열 앞에 지금 돼 있잖아요. 다음 시트 앞에 놓고 싶다. 여기 지금 요 시트 1을 어디다가 놓고 싶은가 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일 끝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끝으로 이동을 선택해 준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복사와 이동을 동시에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한 다음에요.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이동을 이렇게 시트 2로 마지막으로 이동을 이렇게 해주시면 복사가 되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동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금 이동이 됐잖아요. 요거를 드래그 하는 동시에 뭐를 누르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동시에 이렇게 쭉 해주시면 이동과 복사가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 복사 해준 다음에 복사본을 만들기에 체크. 자, 여기 복사본 만들기 먼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시트 앞에다가 놓을 것인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동을 뭐 라운드 2 앞에다 놓고 싶다. 그러면 복사본 만들기와 지금 복사본 만들기와 라운드 2 앞에 이걸 위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라운드라는 이 시트가 또 추가되면서 라운드 2 앞에 이렇게 위치됐죠. 이걸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거나 아니면 오른쪽 이동 복사를 동시에 눌러서 복사본 만들기와 이동을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열을 조정해 줄 수가 있는데 열 크기, 열 너비, 열은 너비죠. 자, 열은 각각의 열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것들이 지금 너무 좁죠. 지금 요거는 괜찮은데 요거 하나 기말합, 뭐 퀴즈합 요것이 너무 좁다. 그러면 요거를
동시에 선택도 가능한데요. 동시에는 이렇게 선택,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열 너비 해가지고 지금은 8이잖아요. 만약에 10으로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요것만 동시에 가능하죠. 안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여기 열과 열 사이에 그 마우스를 이동하다 보면 화살표 모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컷 주시면 여기 동시에 선택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그 열 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열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뭐 다음 여기에다가 열 5열에다가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삽입을 해주시면 5 앞에 여기가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죠. 삭제는 바로 삭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높이잖아요. 만약에 요 열이 지금 머리끌행인데 머리끌행이 뭐냐? 머리끌행은 지금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것이 지금 머리끌행인데 각각 요 밑에 요 데이터들에 대한 뭐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머리끌행이라고 하는데요. 머리끌행을 좀 더 뭐 키우고 싶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늘려도 되겠죠? 안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는 행이니까 행 높이 해가지고 27.75 뭐 이렇게 불편한 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27.5로 바꾸거나 숫자를 주어서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머리끌 행을 다른 색으로 뭐 이렇게 놓고 싶다. 다른 색으로 색깔을 칠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여기 색깔 보이잖아요. 여기 색깔에서 뭐 다른 색으로 뭐 놓을 수도 있습니다. 뭐 너무 진하면 이런 색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열도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뭐 머리글이 딱 붙어 가지고 제목이 없잖아요. 제목이 항상 있어야 된다니까 삽입을 해주시면 위에가 삽입이 되잖아요. 또 하나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선택해주고 삽입을 해주시면 동시에 두 개가 삽입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너무 이렇게 뭐 필요 없다. 괜히 너무 했다. 다시 삭제 해주시면 위로 올라가죠. 자, 여기다가 제목을 넣어주고 싶은데 제목은 이제 뭐 여기 표에 대한 제목은 표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1열에 대한 여기서부터 1A1부터 5원까지를 다 병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많이 쓰는 기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이렇게 드래그 선택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되겠고 얘도 똑같이 너무 그 제목은 제일 커야 되잖아요. 뭐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또 뭐 35로 할까요?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1학기 병합이 안 됐나 봐요. 여기 뭐가 이상한데? 병합을 해야 되는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왜 여기가 병합이 안 되게 보이지? 자, 어쨌든 1학기 중간고사 뭐 성적이라고 해주시고 해준 다음에 얘가 이제 너무 작잖아요. 글자가 이제 키우시면 됩니다. 여기서 9가 되어 있는데 뭐 24 중간고사 지금 엑셀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타는 아무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글꼴 이렇게 해주시면 글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뭐 다른 것도 비슷하니까요. 한글이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하니까 뭐 여기 글꼴 종류, 크기 아니면 요거는 크게, 요게 작게입니다. 그리고 탭색, 여기는 글자색, 뭐 여기는 진하게, 기울임, 밑줄, 요거는 이제 그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글자, 여기 워크시트의 이름 바꾸는 거, 그 색깔 바꾸는 걸 해볼게요. 뭐 만약에 VLOOKUP하고 HLOOKUP이 뭐 이름을 바꾸고 탭색을, 이제 요건 같은 함수니까 같이 뭐 놓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VLOOKUP을 여기 뭐 다 대문자로 쓰고 싶다 그러면 VLOOKUP 함수 VLOOKUP 해주고, 여기도 HLOOKUP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탭색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오른쪽 버튼이 왜 이렇게 잘 안 눌리지?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탭색을 난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여기도 탭색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같은 거구나. 라운드도 한번 동시에 가능한지 이렇게 해주고, 라운드 함수이구나.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탭색을 여기는 뭐 빨강색을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제 뭐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이제 바꾸시면 되겠죠. 뭐 그 정도로 하면 여러분이 뭐 이제 엑셀 기본 것들은 이제 해본 것 같은데요. 뭐 열추가 행추가 뭐 비슷하죠. 열추가 행추가 다 했겠고, 그 다음에 숨기기 버튼이 있는데요.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라운드 함수도 써봐야 되고, 함수들을 적용할 때 지금 여기 여기 둘은 필요 없다. 그러면 일단 얘를 숨기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숨기기를 해주시고, 지금 라운드 함수에 있나요? 거기 있는데 여기 지금 요 세 가지를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반올림 함수, 라운드 함수가 반올림이죠. 그걸 해주고, 기말백은 라운드, 여기는 키즈백은 라운드업, 에는 라운드 다운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기를 쭉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처리할 거를 쭉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무조건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셀 서식이 있거든요. 아니요. 셀 서식이 아니라 수식을 가야죠. 수식 가서 우리가 라운드 함수를 정리해야 돼요. 라운드 함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하나씩 해야죠. 자, 여기 제일 위에 클릭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자, 요걸 다시 숨긴 다음에 셀 서식 처리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함수를 처리할 때는 하나씩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 기말랍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는 뭐 처리할 건 없지만 수식에서 함수를 해가지고 라운드 함수를 하겠습니다. 라운드 함수가 R이니까 제일 뒤에 있겠죠.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반올림을 지금 요걸 하는데, H2를 하는데, 얘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2를 지워버렸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삽입을 해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5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앞으로 안 들어갔네요. 20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처리가 됐을 것 같은데, 요거예요. G3 요거를
요거를 여기다가 붙인 다음에 G3 대신에 요것이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텐데 이 처리된 거 있잖아요. 처리된 거가 이렇게 있는데 G3 다 5가 돼버려서 라운드 함수 처리는 거기에다가 그냥 요거를 씌우면 되거든요. 라운드 함수를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제가 그거를 자, 잠깐 요거를 한번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붙여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밑에 거를 요도 거를 복사해 가지고 자, 여기다 붙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모든 함수는 이렇게 라운드 해가지고 괄호 열기에 값 있잖아요. 값과 소수 자리 수를 써주시면 돼요. 자, 라운드 함수는 그래서 메모장에다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하니까 또 오류가 나네요. 메모장. 자, 모든 함수는 자, 라운드만 이제 함수명 괄호 열고 값 뭐 등등등을 여기 계속 나열을 이렇게 컴마로 나열할 수 있는데요. 값을 써주시거나 뭐 인자를 계속 나열하면 되는데 여기 라운드 함수인 경우는 라운드 반올림 값이죠. 값에다가 값이 뭐 셀 주소도 되겠죠. 소수 자릿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소수 자릿수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처리할 거는 지금 여기에다가 K2를 라운드 함수를 라운드 함수에 지금 H2를 해주시고 소수 자릿수 2개를 하겠다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쭉 그래서 여기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소수 자릿수까지 돼 있어요. 나머지도 보시면 삽입을 해서 보는 게 낫겠네요.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여기는 이제 라운드, 여기는 라운드 함수, 여기는 라운드업, 여기는 라운드 다운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라운드 다운 함수는 라운드업을 해주시고 라운드업 함수 OPQRS 라운드업 찾으시고 뭘 할 거냐면 요 L 거기에다가 이것도 소수자리 2개를 해주시고 똑같이 자동 채우기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값이 다르냐면 확인할 것이 이제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이기 때문에 181, 요 다음이 1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안 한 겁니다. 363, 반올림은 36이죠. 454, 4기 때문에 반올림을 안 했어요. 363,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그 다음에 수가 여기 있네요. 자, 여기 545잖아요. 그래서 반올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545가 됐고 여기는 업이잖아요. 뭐든지 다 올려요. 181이 있잖아요. 뭐 있기만 하면 올립니다. 18818 아니 여기에서 그쵸? 81에서 89가 된 거죠. 그다음에 7이 있으니까 7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반올림. 909 그래서 91 뭐 1 여기 반올림 된 거고요. 다 반올림 여기는 무조건 올림이 되는 것이고 반올림 얘는 올리지 않는 함수. 뭐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 다운은 제일 쉬운 게 그냥 여기를 그냥 뚝 뒤에 뭐가 있든 상관없이 뚝 자르시면 돼요. 만약에 소수자리 2자리다 그러면 소수자리 두 번째가 뭐 0부터 9까지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까지만 추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함수를 가는데, 논리함수는 함수를 구해야 되겠잖아요. 그 논리함수에 가서 A0를 가능한가, 만약에 그러면 메모장에다가 써놓을게요. 만약에 재수강이거나 2016 이후에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뭘 하냐면 A 제로를 부여한다. 이거를 우리가 보면 뭐예요? 여기 이거나 이기 때문에 오어 함수를 써야 된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재수강 여부하고 입학연도를 따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오어 함수에다가 재수강 이거나는 어떻게 해요? 재수강 여기 김민서의 재수강 여부는 R2잖아요. R2가 뭐예요? 재수강을 했다라는 것이 yes이기 때문에 재수강이거나면 y가 되겠죠. y하고 같거나 그리고 같거나 이후에 들어왔다 그러면 입학연도를 알 수 있는 S2가 뭐예요? S2가 2016보다 1016 여기 하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이 오어 함수를 써야 되는 것이고 R2가 뭐하고 같아요? Y하고 같거나 S2가 크거나 같다 2016이거나 이래야 이제 A 제로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요게 맞으면 T 아니면 false가 되고 T라는 말은 A 제로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재수강이거나 라는 거는 여기 열을 보고 알 수 있고요. 입학년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 주시면 true가 되죠. true라는 말은 여기 재수강을 할 수 있다. A 제로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쭉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어 함수는 둘 중에 하나라도 true이면 true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입학연도가 Y 무조건 true겠죠? 이거는 무조건 true일 텐데 만약에 true가 아니고 입학년 2015인 거 있잖아요. 여기도 false, 여기도 false인 경우가 false. 자, 여기도 false이기 때문에 그죠? false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논리함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VLOOKUP, HLOOKUP을 보겠습니다. VLOOKUP을 보면 오늘 이제 강의도 했는데 VLOOKUP 함수는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버티컬 수직일 때 수직 형태를 띠는 표를 참조해서 뭔가의 결과값을 가져온다는 건데요. 지금 학과 코드가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전공명이 이게 한글로 되어 있어요. 전공명을 여기다 뽑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VLOOKUP 함수를 써야 되겠다. 찾기 참조에 VLOOKUP을 써주시고 자, 여기 찾을 값은 뭐예요? 학과 코드, 김민서의 학과 코드가 여기 되겠죠. 그 다음에 참조할 열은 여기 참조할 테이블은 요거겠잖아요. 여기 테이블은 이제 참조할 테이블은 요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올 값은 여기 두 번째 있는 열에 있는 값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기 때문에 false 또는 생략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금 101은
여기는 문자, 여기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t2를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 value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여기 뭐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함수이고 정확한 일치하는 함수이고 여기는 지금 모든 53명의 모든 학생이 이 테이블을 참조하잖아요. 자동 채우기를 하면 하나씩 증가되는데 여기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 바뀌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F4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는 F4 키가 안 되기 때문에 각각 열 주소 앞에 열 주소 앞에 여기를 달러 표시를 넣어 주시면 돼요. 열 주소 앞에 행주소 앞에 이렇게. 지금 여기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이제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자동 채우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hlookup 함수는 이제 우리가 여기 이거는 우리가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참조표가 이렇게 가로 형태이고 이제 이렇게 유사한 범위 있잖아요. 0이면 0이 다한 게 아니죠. 0부터 59까지란 얘기고요. 이거는 60은 64까지, 65부터 69까지, 70부터 75까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을 뽑을 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절대 뭐 평가이면 이렇게 하는데 총합을 기준으로 할 텐데요. 자, 찾기 참조에서 얘는 hlookup 함수이고 찾는 값은 총합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참조할 테이블은 여기일 텐데 요거는 뭐예요? 절대 참조를 해야 되겠죠. 절대 모든 학생들은 여기를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열 주소 앞에 행주소 앞에 달러 표시를 붙이시거나 여러분 F4키를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거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행 그리고 여기는 유사한 범위죠. 그래서 추루를 해주시거나 0 이외의 숫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건 추루인 경우는 안 해봤잖아요. 추루인 경우는 유사하게 일치하는 거 아니면 범위 이걸 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false만 해봤는데요. true인 경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F라는 거죠. 그러니까 33점은 딱 0점과 모든 숫자가 0점, 60, 65, 70, 75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범위가 0부터 59, 60부터 64, 65부터 69 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30은 요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다 45까지 전부. 이제 67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D. 여기 있군요. 뒷불. 그 다음에 A는 A가 없나요? A가 없네요. 여기 절대평가를 아무튼 했는데, 요 범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이제 그대로 이제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이렇게 셀을 워크시트를 삽입하고 이동하고 셀을 열이나 이것들을 열너비, 행높이, 행추가 삭제, 삽입, 그다음에 함수, 논리 함수, 문자열 함수. 문자열 함수는 문자열 함수를 안 했나요? 문자열 함수는 여러분이 지금도 한 건데 여기 입학년도만 한번 해봅시다. 하나만 해보면 이제 문자열 함수는 쉬워요. 문자열 함수는 여기에서 왼쪽 걸 추출한다. 그러면 left, 가운데는 mid, 오른쪽은 right였습니다. 그렇게 추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자열끼리의 병합, AND 기호 있고 그런 걸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만 해보면 이제 텍스트 함수이기 때문에 left 해주시고 여기에서 C2라는 애에서 왼쪽부터 4개를 추출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문자열은 이제 만약 연도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AND를 해주시고 2018년 연이죠. 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병합할 때 있잖아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난 병합하고 싶다 그러면 AND 기호를 써주시면 되겠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거를 AND 해주시면 2018년 그 다음에 뭐 어디까지예요? 제일 뒤에 끝까지 해가지고 다 추출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추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배웠던 거를 중간고사 이제 문제도 여기까지 냈습니다. 자, 리뷰를 잘 보시고 여러분이 과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